소중한 리포트 같이 보기를 통해서 스몰캡 종목 여러분들 꼼꼼하게 따져보고 투자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원재 팀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제 소개해 주실 기업이 성광밴드입니다. 네네. 네, 어떤 기업일까요? 네, 이 제목에 보시면 용접용 피팅 글로벌 선도업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버트웰딩이라고 하는데, 보통 버팅한다고 하면 이제 농구나 뭐 권투 같은 거 보면 막 부딪히면서 뭐 이렇게 할 때 버팅한다고 하잖아요. 네. 버트웰딩 하면은 이제 두 개의 파이프를 서로 맞대서 용접할 때, 이걸 버트웰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두 개의 파이프를 맞대서 용접할 때 중간에 들어가는 관 이음쇠, 그걸 이제 영어로는 피팅이라고 하고 국어로 이제 이음새라고 하죠. 네. 그래서 그런 제품들을 생산하는 업체고, 국내에서는 이제 태광과 더불어서 내수 시장을 양분하는, 거의 6대4로 양분하고 있고, 글로벌 시장에서도 태광과 더불어서 1, 2위권 선두 업체를 다투는 그런 부산의 대표적인 향토 기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주로 이 파이프가 이제 석유화학이라든가 해양 플랜트, 발전소, 조선소 이런 데 쓰이는데, 그런 데서 이제 EPC 업체들이 이제 수주를 받으면 이 피팅 업체들로는 6개월에서 12개월 사이에 이제 발주가 되고, 이제 동사하고 이제 태광고 업체가 이제 공급을 하게 되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이 업체는 법인으로 설립된 거는 1980년입니다. 그래서 지금 42년 차 정도 되지만, 그 기업의 모태가 되는 회사는 성광밴드 공업사로서 이게 내년이면 거의 60주년을 맞이하는 회사예요. 그래서 이 업계에선 상당히 오랜 업력을 갖고 있고, 부산의 녹산공단의 이제 국내 최대 규모의 거의 18만 톤에 육박하는 그런 일관 생산 체제를 갖고 있는 세계적인 그런 업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요 고객사로는 국내 대부분의 건설사들, 해외에서 EPC 수주를 하는 대부분의 건설사들이 동사의 고객사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일본으로도 이제 치요다라든가 JGC 코퍼레이션, 그런 업체들이 이제 동사의 고객사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종속회사로는 화진 PF라고 있는데요. 동사 같은 경우에는 주로 대구경 이 피팅률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 화진 PF는 주로 24인치, 그러니까 직경 24인치 미만의 조선용 그런 피팅류에 특화된 업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피팅 제품을 사진으로 좀 보여드리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엘보라는 게 거의 60% 이상인데, 이 팔꿈치처럼 생겼잖아요. 네. 이게 이제 그 관의 그 방향을 전환시켜주는 그 기능을 하고 있고, 요 T, T자 모양으로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관의 그 한 갈래로 가던 그 유체나 기체의 흐름을 양 갈래로 분산시켜주는 그 기능을 하고 있고, 요 리듀서라고 하는 요 피팅은 보시다시피 이제 그 직경이 다르잖아요. 관의 직경이 다른 걸 서로 이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엘보하고 T, 리듀서 이런 제품을 주로 생산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출 비중은 전체의 60%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수출 지역으로는 최근에 이제 미국으로 거의 60% 이상 수출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수요 산업별로 보면은 석유화학이 절대적인데요. 지금 한 70% 가까이 석유화학 쪽에 특화가 되어 있고, 조선 부분은 15%, 발전, 기타 부분이 차지하고 있는데, 과거 10년 전, 그러니까 2013년 정도가 이제 이쪽 피팅 시장에서는 가장 호황기였는데, 그 당시에는 사실 석유화학 쪽이 이렇게 높지 않았거든요. 한 60% 정도 되고, 조선 쪽이 한 20, 30% 되고, 그런 구조를 갖고 있었는데, 그 이후로 이제 유가가 장기 침체 국면이 되면서, 유가가 하락하면서 이제 조선해양 부분, 이제 수주가 많이 줄었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나라 내부적으로 이제 탈원전 정책하면서 발전 부분도 수요가 줄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석유화학 부분이 지금 도드라지게 수요가 늘어난 그런 부분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해 주시기 전까지는 저도 이 석유화학 비중이 이렇게까지 높은 줄은 몰랐는데, 지금 산업 매출이 뭐 석유화학, 조선, 발전소 쪽이면은 이쪽의 산업 동향은 최근에 분위기가 어떤 편인가요?
여기 차트를 먼저 보여드리면 이 성광 밴드와 태광의 이제 내수 매출액 추이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보시다시피 2013년도가 역대 최대 호황을 보였었고, 이 당시에 그 양사의 매출액이 2,800억대를 기록했었습니다. 그 이후로 이제 유가가 장기 침체기에 가면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유가가 거의 배럴당 50불 정도대 수준에 머물렀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기존에는 조선 부분, 특히 그 해양 플랜트 부분에서 상당히 수주가 많았고요. 당시에 2012년, 13년 보시면 조선사들의 매출 구조를 보더라도 해양 플랜트, 즉 뭐 FPSO라든가 석유 시추선 이런 쪽 수요가 거의 뭐 매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높았는데, 그 이후로 이제 조선 부분이 침체되고 발전 부분도 침체되고 이러면서 특히 2020년도에 이제 코로나가 발발했잖아요. 그래서 살아나나 했더니 코로나 때문에 또 유가가 배럴당 40불 미만으로 꺼지고 이러면서 침체 국면이 지난해까지 계속 지속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태광뿐만이 아니라 이 성광 밴드뿐만이 아니라 태광도 전체적으로 뭐 이익이 거의 BEP거나 적자 수준까지 내몰리는 그런 상황까지 갔었고, 최근 들어와서 이제 회복세에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밑에 차트 한번 보시면 국제 유가와 이 피팅 업체들의 매출액이 거의 동행성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보시다시피 매출액은 막대 그래프고 이게 유가인데 거의 일치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최근 들어와서 유가가 사실 10년 전, 9년 전에 그 호황 당시의 유가 수준을 지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유가만 보면은 그럼 매출액도 시장의 파이도 그때만큼 커질 거라고 예상을 할 수가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매출액은 아직까지는 그 호황 당시에 한 30% 정도 이제 좀 덜 미치는 그런 상황이다. 즉 유가는 올랐지만 수요는 과거 대비 좀 못하다. 인플레 때문에 올랐지만 그 원자재 가격이 유가가 오른 게 수요에서 풀링한 게 아니라 이제 공급망 차질이라든가 러시아 사태라든가 전력난이라든가 아니면 그 저탄소 뭐 이런 여러 가지 복합 요인으로 올랐지, 수요는 과거 대비는 한 30% 정도 미달된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내 업체들의 그러니까 그 성광 밴드와 태광의 실제 그 고객사는 이제 건설사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건설사들의 해외 수주가 얼마나 늘어나느냐 이걸 봐야 되는데, 올해 10월까지 보면은 247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36% 이상 증가를 했습니다. 특히 북미 지역에서 전년 동기 대비 86% 거의 대규모로 이렇게 증가를 했기 때문에 수요는 지금 살아나는 것처럼 보이는데, 3분기만 보더라도 거의 3분기만 보면 전년 동기 대비해 4배가 지금 증가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회복세에 있는 건 맞다. 다만 이 차트를 보시면 과거 9년, 10년 전에 거의 연간 그 해외 수주가 뭐 600억 불 이상이었거든요. 근데 올해 보면은 지금 올해 연말까지 보면 한 300억 불? 그러니까 전년 수준 정도로 이렇게 될 걸로 예상되기 때문에 회복하고는 있지만 과거 호황 당시 대비로는 지금 절반 수준밖에 아직은 못 올라온 상황이다. 이렇게 요약을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유의미하게 봐야 될 것은, 제가 10년 전에 호황일 때 그 당시에 중동이 많이 기여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서두에 말씀드릴 때는 수출이 60%인데 그 중에 미국이 가장 수출이 높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특이한 상황이거든요. 최근에 LNG 수출 호황 때문에 미국에 이제 그런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건데, 과거의 호황 당시에는 중동이 기여를 크게 했다는 거죠. 근데 최근에 이제 3분기에 그런 데이터로 나타난 걸로는 중동이 다시 수출 1위 지역으로 이제 부상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도 좋은 상황에서 지금 중동도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다는 이 데이터는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해외에서 수주가 아무리 증가한다 하더라도 이게 결국은 피팅 수요로 연결이 되려면 그 해외 수주가 이 산업 설비, 즉 플랜트하고 연관이 되어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 발전소라든가 화학 공장, 정유 공장, 가스 처리 시설, 이런 산업 설비 비중이 어느 정도 되냐, 이게 이제 중요한데,
과거 호황 당시에는 이 비중이 6, 70%였다는 거죠. 전체 수주의 산업 설비가. 근데 지금 보면은 올해 10월까지 보면은 40%대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데이터로 보더라도 과거 대비 호황 당시 대비 아직까지는 30% 정도가 이게 좀 미달된 상황이구나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산업 동향은 이 정도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서서 뭐 살짝 미국의 LNG 업황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주셨고 이것저것 저희가 또 투자 포인트를 따져봐야 하는데 네. 뭐가 있을까요? 일단 첫 번째 투자 포인트로는 이 차트를 보시면은 2013년 이때 2012년 13년도가 최대 호황이었고 그 이후로 저유가로 인해서 이제 계속 이제 신규 수주가 감소세를 보였는데 올해 보시면 신규 수주가 거의 2,900억 원 정도, 즉 9년 내 최대치로 지금 기록을 할 걸로 지금 전망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9년 만에 다시 호황기를 맞이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요. 그 보시면 석유 화학 부분에서도 올해 그 상반기까지 수주가 181%가 증가를 했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조선이 과거에 이제 좋았다고 했었는데 이 조선 부분에서도 전년 동기 대비 거의 2배 수준 증가를 했고 발전 부분에서도 크진 않지만 30% 정도 전년 동기 대비 증가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전 부분에서 지금 수주가 증가를 하고 있고 그 프로젝트별로 보면은 전례 없는 상황이긴 한데 이 카타르의 이 세계 최대 가스전이 지금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카타르의 그 노스필드 가스전이라고 해서 이게 7,700만 톤 캐파가 2027년까지 1억 2,600만 톤까지 거의 64%가 증가를 하는 이런 프로젝트가 지금 착수가 됐기 때문에 아마 뉴스에도 많이 났지만 국내 조선 3사들이 카타르 그 LNG 운반선도 뭐 100척 이상 네. 슬롯을 확보했다. 수주를 지금 받고 있고 이거랑도 연관이 돼 있고 또 여기도 보면 삼성물산에서 요 카타르의 LNG 육상 플랜트 요 노스필드에 그걸 이제 수주하면서 올해 동사에도 그 피팅 그 발주하고 지금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카타르의 프로젝트 그리고 국내 업체들의 그런 사우디, 폴란드, 이라크 이런 프로젝트들이 지금 쌓이면서 수주가 지금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그 투자 포인트로는 제가 간단히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는 미국의 수출 비중이 상당히 높아져 있는 상황이지만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다. 중동이 훨씬 높은 상황이었고 결국은 유가가 계속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중동의 수주가 증가할 때 동사의 그 수익 구조가 상당히 좋아지는 모습을 보일 거거든요. 근데 지금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그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에 러시아에서 유럽으로 가는 그 노르드 스트림 그 파이프라인 PNG라고 하죠. 파이프라인 내추럴 가스. 그러니까 천연가스를 파이프로 이제 유럽으로 실어나르는 그 관이 지금 중단됐잖아요. 그러면서 그 수요가 전체 독일로 가는 그 LNG 수요의 거의 40% 이상을 차지하는데 그게 지금 뭐 10% 미만으로 떨어진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유럽 쪽에선 지금 에너지 대란을 겪고 있는 상황인데 이 에너지란을 타개하고자 결국은 대응책으로는 결국 해상의 LNG 쪽으로 미국으로 가야 되고 카타르한테 이제 줄을 서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기존의 PNG 파이프라인으로 갔을 때는 수요가 없던 것들이 LNG로 가면서 이제 LNG 운반선도 늘어나야 되고 육상 플랜트도 늘어나야 되고 그런 상황으로 간 거죠. 그러면서 미국의 LNG 프로젝트가 계속 늘어나다 보니까 동사의 미국향 수출이 지금 급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 그런 상황에서 중동도 아까 3분기 제가 데이터를 말씀드렸지만 사우디하고 이제 아랍에미리트 이게 2, 3위권 이제 수출국인데 그 두 지역에서도 지금 수출이 급증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지역별 9월 그러니까 3분기까지 누적 수출 통계를 보면은 관세청의 통계를 보면은 미국에서 163%가 증가를 했습니다. 근데 사우디가 54% 그리고 아랍에미리트가 196% 그러니까 3배 정도 증가를 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미국하고 중독에서 지금 쌍끌이로 수요를 견인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투자 포인트 두 가지로 이제 핵심적인 부분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실적에 대한 전망치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네, 지금 상반기 수주 자체가 거의 9개년 최대치로 지금 증가를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이어서 그 수주가 지금 매출로 반영되면서 올해 상반기까지만 하더라도 매출이 55%나 증가를 했습니다. 영업이익도 전년 동기에는 적자였는데 그게 118억 원, 영업이익률도 11%를 기록을 했고요. 2분기만 봤을 때 영업이익률이 13%로 거의 수직 상승을 했습니다. 지금 3분기 실적도 나왔는데 3분기가 이제 2분기보다는 조금 떨어졌는데 11.9%까지 영업이익률이 나왔거든요. 영업이익은 78억 정도 나왔고 상당히 안정적으로 지금 실적을 내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추세가 내년에까지도 계속 지속될 걸로 보고 있고요. 근데 여전히 이제 수요 산업별 비중은 석유화학이 매우 높죠. 지금 상반기에 보면 80.9%까지 이렇게 오히려 전년 대비로도 이제 석유화학이 늘어났는데 이 상황은 그다지 좋은 상황은 아니에요. 사실은 조선해양이나 발전 이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이제 좋아질 때 수익 구조가 더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다고 보고 있는 거고, 상반기 그 영업 외 실적에서 특이한 거는 세전 이익이 376억 원이나 됐거든요.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118억이었는데 거의 200억대 이상이 지금 250억 정도가 좋아졌잖아요. 요거는 그 동사의 그 종속회사인 화진 PMF가 부산의 그 기존의 신평 공장에 이 녹산공단에 있는 건데 본사를 두고 있다가 이게 인근의 미은 공장으로 이전을 했어요. 이전을 하면서 기존 공장을 매각하면서 그 매각 차익이 200억 원 이상 계산이 되었었고 또 환율이 지금 분기별로 봤을 때 계속 상승하고 있잖아요. 1분기 평균 환율이 1200원 선이었는데 2분기에 1260원 선으로 오르면서 아무래도 수출 기업이다 보니까 수출에 따른 그 환차익, 환평가익이 거의 40억대 이상 계상이 되면서 일시적으로 계상이 되면서 이익이 세전이익이 이렇게 극대화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연간으로는 매출액을 2,600억 정도로 전망을 하고 있고 전년 동기 대비로는 90% 이상 증가를 할 것이다. 그리고 영업이익은 324억 원 전망했는데 실제로 3분기에 제 추정보다 살짝 한 20억 정도 덜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아마도 300억이 안 될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수치 자체가 8년 내 최대치로 지금 회복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년 전망을 말씀드리면 이 실적 호조세가 내년에도 계속 이어질 걸로 보고 있는데요. 매출액이 2,900억, 즉 유가 수준은 높지만 과거 10년 전에 그런 호황기 대비로는 여전히 한 30% 정도 낮은 수치긴 한데 3천억에 육박하는 그런 수치를 보일 걸로 보고 있고 영업이익도 올해보다 16% 정도 증가할 걸로 영업이익률이 두 자릿대 초반 계속 안정적으로 이어질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아지는 이유를 몇 가지를 요약해 드리면 어쨌든 유가 수준이 과거 10년 내 그 고가 수준에 지금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뭐 80불 수준 약간 붕괴되긴 했지만 연평균 수준으로 보면은 2013년 수준 90불대 수준에 네. 지금 육박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미국에 이어서 중동 수주가 재개되었다. 그리고 기존에는 없는 카타르의 대규모 그런 가스전 프로젝트가 지금 시작이 되었다. 그리고 유가가 상승하다 보니까 해양 플랜트 부분이 지금 좋아지고 있는데 해양 플랜트 부분이 좋아지면 제가 아까는 말씀을 안 드렸지만 이 업체의 그 피딩 제품이 그냥 일반 탄소광 제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테인레스가 있고 얼로이라는 그 합금 제품이 있는데 이렇게 조선해양 쪽이 좋아지면은 아무래도 바다에서 부식을 방지해야 되기 때문에 스테인레스가 많이 쓰거든요. 그러면 이제 단가가 높아지면서 수익의 질이, 수익성이 더 좋아지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조선 쪽이 좋아지는 방향이 이익을 더 개선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년에도 실적이 호조가 지속이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내년 실적까지 전망을 해봤고요. 현재 주가 수준은 어떤지 밸류에이션에 대한 평가 부탁드릴게요. 네. 밸류에이션을 말씀드리기 전에 실적 부분에서 네. 아까 제가 영업의 수지에서 올해는 그
그 종속기업 화진 PF의 그런 그 본사 매각 차익으로 내서 200억 이상 계상이 되었고 환율이 이제 상승하면서 그 부분에서 이제 그 한 40억대 이상 상반기에 이제 이익이 났다고 했는데 그 부분은 거꾸로 내년을 전망하자면 순이익이 줄어드는 줄어들 수 효과가 있는 나는 거죠. 부분이군요. 네. 예를 들면 올해 순이익은 거의 500억 원에 육박하는데 내년도에는 지금 순이익이 300억으로 그냥 눈으로 보기엔 이렇게 줄어드나 하는데 그거는 일시적으로 그런 역기저 효과가 있었다. 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네. 환율이 지금 고점을 피크아웃해서 조금씩 내려가고 있잖아요. 이 상황은 또 거꾸로 갈 수가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환에서 이익을 못 얻겠죠. 그렇게 되면은 그 부분은 가만히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밸류에이션으로 넘어가서 지금 현재 수준은 제가 11월 초에 이 종목을 작성하고 나서 주가가 10% 정도 상승을 해서 지금 상황은 내년 실적 대비 PR이 14배 정도 되는 상황이고요. PBR은 지금 여기 0.8배라고 되어 있는데 0.85배 정도로 이제 밸류에이션이 높아진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 업체들이 과거 5년간 보면 계속 이제 단기 순이익단에서 적자를 보여왔기 때문에 이제 PER로 수익성으로 이제 밸류에이션을 보는 건 적합하지 않고요. PBR로 이제 과거 평균을 보면은 한 5년치 보면은 상단이 0.8배, 하단이 0.3배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은 주가가 과거 평균 대비 PBR 밴드의 최상단에 위치해 있다. 상당히 이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주가가 올랐다 이렇게 보는 건데 결론은 이제 과거 지금 9년 내 최대 호황을 다시 맞이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전례 없이 미국과 중동 그리고 여러 뭐 카타르 이런 데서 이제 수요가 지금 발생하고 있고 그 이익률도 지금 올라온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는 이거에 수렴해서 밸류에이션이 지금 어쨌든 주가가 리레이팅 되는 구간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동종사들 태광, 뭐 하이로코리아, BMT, DK락 이런 업체들하고 밸류에이션을 비교해 봤을 때는 PBR 0.89배 수준에서 거의 동종사 수준에서 이제 수렴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그러면은 투자에 참고할 만한 리스크 요인은 뭐가 있을까요? 매출액이 유가에 연동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걸 상관성으로 분석을 해보면 거의 0.82가 나옵니다. 상관괴수가. 그 얘기는 거의 1대1 수준으로 이제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는 말인데 유가가 상승하기 위해서는 최대 수요처인 중국이 도와줘야 되는데 어쨌든 중국의 이 저성장 우려 지금 제로 코로나가 지속되고 있고 부동산 침체가 지속되면서 지금 GDP 성장률이 떨어지고 있잖아요. 2분기에 거의 뭐 0.4%까지 떨어졌었고 3분기에 3.9%까지 올랐지만 여전히 정부의 그 목표치인 5, 6% 선에는 미달할 걸로 지금 예상이 되죠. 그래서 IMF가 중국의 전망치를 올해 3.2%로 낮췄고 내년도에 4.4%로 개선된다고 전망을 했는데 단서 조항을 달았어요. 제로 코로나를 폐지하는 조건에서 4%대로 성장한다. 그게 아니라면은 성장을 올해 수준에서 크게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중국의 이 성장률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 주목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 석유화학 부분이 지금 너무 집중돼 있다. 거의 뭐 80%에 육박할 정도로 집중되어 있는데 과거에 잘 나가던 시기에 믹스는 이렇지 않았다는 거죠. 석유화학이 한 60%까지 떨어지고 조선해양이 뭐 20, 30%대로 올라가고 발전도 지금 5%에서 뭐 한 5에서 10% 정도로 올라가고 이런 모습이 보여질 때 가장 이제 이 업체의 실적에는 도움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오늘은 이원재 팀장과 성광밴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어서 이세롬 연구위원과 또 종목 분석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루트로닉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볼 건데 네. 루트로닉은 이제
여성분들 그리고 투자자분들이 또 많이 아는 기업 중에 네네, 하나이지 맞습니다.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아무래도 에스테틱 업체 중에서는 가장 주가 변동성이 컸던 업체이기도 해서 많은 분들이 아실 텐데요. 최근에 이제 또 4분기 성수기 시즌에 돌입을 하면서 지금 다시 눈여겨볼 만한 시즌이 돌아왔기 때문에 이렇게 종목 소개하러 들고 왔습니다. 네. 네. 우선 루트로닉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회사 소개 말씀드리겠습니다. 에너지 기반 미용 의료기기 제조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에너지원 중에서도 레이저, 그리고 RF, EMS, IPL에 기반한 미용 의료기기를 제조하고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국내외 피부과 그리고 성형외과에 제모, 색소 질환, 혈관 치료, 리프팅, 탄력, 그리고 체형 개선 등의 목적으로 지금 사용이 되고 있는 의료기기를 제조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주요 제품 포트폴리오를 사진으로 가져왔는데요. 지금 독보적으로 가장 많은 제품군을 갖고 있는 에너지원이 다 레이저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타 국내 미용 의료기기 중에 가장 레이저에 기반한 ASP가 높은 미용 의료기기를 다수 갖고 있는 업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뭐 이제 미용 의료기기로 대표되는 기업 중에 하나인데 그러면은 지금 이 미용 의료기기 시장, 에스테틱 시장의 동향은 좀 분위기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어요? 사실 몇 년 전부터 이 미용 의료기기 시장은 계속해서 구조적으로 성장을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섹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일단 주요 이유로는 인구 고령화가 지금 가속화되고 있기 때문에 안티에이지에 대한 욕구가 지속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술이 발달하면서 이 시술에 대한 회복 시간이 굉장히 빨라졌고 또 가성비가 좋아지면서 기존에 이제 대부분 미용 시술의 연령층이 40대 여성분들이었다면 요즘에는 20대 여성분들도 많이 받고 계시고요. 남자분들도 많이 소비를 하고 계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인구 고령화에 따른 구조적 요인 그리고 각 회사들이 이런 가성비 있는 제품들을 많이 배출을 하면서 시장 성장이 더 가속화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런 미용 시술이 좀 늙지 않기 위한 노화를 좀 방지하기 위한 이런 선택적인 소비였는데 최근에는 이런 필수적으로 가져가는 소비 패턴으로 좀 빠르게 변모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에스테틱 시술 같은 경우에는 크게 두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침습 시술 그리고 최소 침습, 비침습 시술로 분류가 되는데요. 최소 침습이라는 거는 많이들 맞으시는 보톡스라던가 필러 아니면 리프팅, 냉각 지방분해 같은 시술이 대표적이고요. 침습 시술로는 외과적인 수술이 동반하는 이런 성형 수술을 대표적으로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에스테틱의 글로벌 트렌드는 이 최소 침습, 비침습 시술이 지금 트렌드를 이끌어가고 있고요. 이 중에서도 하이프, RF와 같은 이런 초음파, 고주파 레이저, 에너지원에 기반한 이런 의료기기들이 시장의 대세를 이끌고 있는 메가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에스테틱 의료기기의 국내 대표적인 업체로는 일단 대장주라고 볼 수 있는 클래시스가 있고요. 이어서 제이시스 메디칼, 루트로닉, 그리고 하이로닉, 그리고 비올과 같은 업체들이 대표적입니다. 생각보다 국내에도 그렇고 에스테틱과 관련된 기업들이 많은데 네. 우리가 루트로닉을 투자하고 봐야 하는 투자 포인트 뭐가 있을까요? 국내 에스테틱 업체들 중에서 이 루트로닉은 독보적으로 선진국향 수출 비중이 높다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2022년도 상반기 기준으로 이 루트로닉 전체 매출액 대비 수출 비중이 85.5%를 기록을 했고요. 수출액의 70% 이상이 미국, 유럽, 일본 등과 같은 선진국향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제조업이 수출을 많이 한다라고 하는 거는 밸류에이션으로 프리미엄을 더 줄 수 있는 여지가 되지만 이 수출 중에서도 동남아시아 국가가 아니라 선진국으로 수출을 잘하고 있다는 건 분명히 제품의 프리미엄을 줄 수 있는 여지가 제품 경쟁력이 여타 회사들보다 많다라는 거를 반증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긍정적인 포인트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회사는 제품력에 지금 자신이 있기 때문에 여타 에스테틱
업체들이 일반적으로 해외 쪽 진출을 할 때 직판을 통해서 간접 판매를 주로 한다면 루트로닉 같은 경우에는 미국, 독일, 일본, 중국의 직접 판매 법인을 통해서 이제 직접적으로 영업 인력을 충원을 해서 지금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미국 법인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의료기기 업체들의 영업 인력을 최근에 많이 유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2018년도, 2021년도 뭐 연평균 미국 법인 수출 증가율이 뭐 40%를 상회를 하고 있고요. 굉장히 미국 법인을 필두로 선진국에서 잘 나가고 있는 이런 의료기기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선진국 수출 비중이 많다는 것도 긍정적인 포인트인데요. 또 이제 수출 비중이 높다 보면 대부분 매출을 달러 베이스로 인식을 하기 때문에 지금 강달러 기조가 사실 올해 매크로에서는 빼놓을 수 없는 이슈이기 때문에 달러로 환산했을 때 조금 더 매출이 올라가는 볼륨 효과를 저희가 기대할 수 있습니다. 특히 4분기는 선진국향으로 매출 의료기기 수요가 굉장히 강해진 성수기인데요. 4분기에 긍정적인 계절적인 효과에 더불어서 강달러 기조가 지금 얹어질 수 있는 시즌이기 때문에 전년도보다 조금 더 성수기 효과가 돋보일 수 있는 시즌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 지금 투자 포인트를 말씀드릴 건데요. 이 회사 내부적으로 지금 제품 믹스가 계속해서 개선이 되면서 지금 꾸준히 기초 체력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유는 2019년도 이후로 이 회사가 주력으로 판매하고 있는 제품 포트폴리오의 변화에서 좀 볼 수 있습니다. 2019년도 이전에는 조금 중저가 레이저 장비들을 주로 판매를 했어요. 그래서 개당 뭐 장비당 ASP가 뭐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정도에 달하는 이런 장비들을 판매하다가 2019년 이후부터 이 회사가 1억대 까지 상회를 하고 있는 그런 아주 고단가 프리미엄 장비들을 개발 완료를 해서 2020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ASP가 높은 이런 제품들의 판매 비중이 올라가면서 회사의 그런 믹스가 좋아지고 있고요. 이거는 이 회사의 GP 마진이 올라가고 있는 걸로 직결되고 있는 흐름입니다. 2019년도, 2020년도에 의료기기 평균 ASP를 보면은 3,900만 원에서 뭐 4천만 원 초반대를 기록했는데요. 올해 2분기 기준으로 미용 의료기기 평균 ASP가 6천만 원을 상회하고 있고요. 독보적으로 국내 뭐 에스테틱 의료기기 회사들 중에서는 제품 믹스가 가장 빠르게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회사 내부적으로도 이런 체질 개선이 빠르게 이뤄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ASP가 높은 이런 프리미엄 장비는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GP 마진이 굉장히 좋습니다. 대표적으로 RF 장비 같은 경우에는 이 회사 GP 마진이 80%를 넘어서고 있어요. 클래시스나 제이시스 메디칼에서 지금 하이프 장비를 열심히 팔고 있는데요. 이 하이프 장비 마진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다만 이런 회사들이 지금 영업이익률이 강하게 돌고 있는 이유가 하이프의 시술을 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판매가 되는 카트리지 소모품이라는 제품 때문인데요. 이 카트리지 GP 마진이 보통 90%를 상회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루트로닉은 아직 하이프에 대한 제품군이 나오지 않았는데 레이저 RF, EMS와 같은 의료 장비 GP 마진이 60%에서 80%를 상회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장비만으로도 GP 마진이 꾸준히 올라가고 있는 흐름을 기록하고 있고 여기다 중장기적으로 이 회사도 당연히 하이프 제품을 출시를 할 거기 때문에 그렇다면 하이프에 딸려오는 카트리지에 뭐 중장기적으로 더 GP 마진이 추가적으로 개선이 될 수 있는 여력을 확보를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른 회사들이 이미 어느 정도 맥스의 영업이익률을 기록을 하고 있다면 루트로닉은 앞으로도 추가적인 영업이익률 개선세를 저희가 계속 그림을 그려줄 수 있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기대해볼 만한 투자 포인트까지 저희가 따져봤습니다. 실적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저는 일단 네. 올해 연간 매출액을 2,462억 원, 영업이익은 530억 원 정도를 전망을 했고요. 매출액, 영업이익 둘 다 전년 대비 높은 그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제 자료를 발표하고 나서 3분기 실적 공시가 났습니다. 3분기 실적은 매출액은 644억 원을 기록을 했고요. 영업이익은 95억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저희 뭐 추정치 대비해서는 매출액은 더 잘 나왔습니다만 영업이익은 조금 미스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 이유는 사실 GP 마진은 개선이 유효했는데요. 3분기에 이 회사가 미국 법인의 영업 인력을 좀 대거 충원을 했고요. 또 상반기에 잘 팔았기 때문에 인센티브가 3분기에 좀 나간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가 작년까지는 좀 코로나 때문에 해외 워크샵이나 광고를 조금 축소를 했었는데 올해부터는 본격적으로 뭐 선진국향으로 해외 워크샵 그리고 국내 광고를 좀 추진을 하고 있어서 뭐 미래 영업력 강화를 위한 투자 비용이 많이 집행이 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3분기 실적이 전망치보다는 조금 미스하는 실적이 나왔지만 뭐 외형적으로는 너무나 좋은 실적을 냈고 향후로도 좀 영업력 강화를 위해서 투자를 하는 그런 비용이 집행된 것이다라고 요 정도 수준으로 그냥 보시고 뭐 4분기 그리고 내년도 실적에 요거는 뭐 더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포인트다라고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내 에스테틱 업체 중에 하나로서 밸류에이션은 어떻게 평가하고 계세요? 올해 연초에 들어오면서 사실 에스테틱 업체들의 그 투심이 좀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에스테틱 업체들의 밸류에이션이 지금 내려와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나 루트로닉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더 저평가 상태라고 볼 수 있는 이유가 이 회사가 2021년도 연초에 그 내부 회계 그 비적정 사유를 받으면서 환기 종목으로 지정이 됐었습니다. 이 환기 종목으로 지정이 되면은 1년 정도는 이제 무조건 환기 종목으로 이제 거래가 되고요. 그리고 좀 국내에서 의미 있는 좀 펀드 같은 경우에는 보수적인 성향의 펀드들은 이 환기 종목에 지정되면은 사고 싶어도 살 수 없는 맞아요. 그런 게 네. 있기 때문에 사실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이 회사가 9배에서 7배 수준으로 환기 종목을 그 지정받았을 때 밸류에이션이 낮아졌는데요. 지금 딱 7배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지금 뭐 3분기 실적이 예상치보다 조금 미스했다. 그리고 에스테틱 투심이 낮아졌다라고 하더라도 과거의 환기 종목 수준의 레벨에서 거래될 정도의 회사의 상황이 지금 전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추세적으로 계속 기업 가치가 회복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의 밸류에이션은 말이 안 된다. 네네네. 네.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마지막 리스크 요인 들어볼게요. 네, 이 회사 내부적으로는 너무나 영업을 잘하고 제품력이 좋고 지금 회계적인 것도 깔끔하게 다 처리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회사 내부적인 리스크보다는 좀 매크로 이슈에 따른 소비 둔화 여파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내 에스테틱 업체들이 좀 중저가의 그런 시술을 하는 미용 의료기기를 팔고 있는 반면에 루트로닉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억 원을 이제 상회하는 의료기기를 많이 주력으로 판매를 하고 있고요. 특히나 뭐 이런 의료기기는 의료 장비 단가가 높을수록 그 1회당 1회당 시술 가격이 뭐 100만 원을 상회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인모드나 써마지 정도의 수준이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데 최근에 뭐 계속 선진국에서도 뭐 인플레이션, 소비 둔화와 같은 지표들이 나오고 있고 그렇게 된다면은 아무래도 이제 프리미엄 시술에 대한 소비가 둔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소비가 둔화되면 병원에서도 장비 수요를 조금 늦출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매크로 영향에 따라서 루트로닉은 조금 프리미엄 장비, 고가 장비를 주력으로 하는 만큼 다른 업체들보다는 소비 부진에 따른 여파가 클 수 있다. 요 정도로 리스크 요인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소비와 직결될 수밖에 없는 산업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리스크 요인을 찾아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코스닥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스몰캡 종목 루트로닉에 대해 알아봤고요. 이세롬 연구위원의 얘기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